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그 장면 직접 보시죠. 비공개 결정을 안 했잖아. 그렇게 종이 오면 비공개 결정을 해. 국민들 눈을 가리고 해. 헌법하게 헌법한테 민주당은 박수하라. 언론 박살, 언론 장악, 민주당은 중단하라. 의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문별로 축조 있게 축조 심도 있게. 위원장님, 표결에 대한 의사를 저희 하지도 않고서는 왜 그냥 진행을 하십니까?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경법이 아니라 민주당 의견만 갖다 붙이는 법입니까? 입니다. 자, 이 법안의 내용도 논란이고 정의당도 반발하고 있는 거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볼 텐데 그걸 차치하고서 도대체 언제부터 대한민국 국회가 다수를 밀어붙여서 기립 표결로 중요한 법안을 결정했습니까? 이재명 기자. 지금 계속 여권에서 많은 법안들을 부동산 3법 포함해서 많은 법안들을 좀 저런 방식으로 통과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야당의 반대를 무력화시키고 물론 이제 숫자에서 많은 여당이 더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지금 이제 저 문제는 뭐냐면 입법 폭주라고 있다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이유가 안건 조정이라는 것을 국회 선진화법에서 만들었습니다. 안건 조정위원회라는 건 뭐냐면 여야가 이견 있는 사안에 대해서 여야가 동수로 참여를 해서 90일 동안 치열하게 협상을 한 다음에 3분의 2의 찬성을 요구하는 건 결국은 여야가 합의를 해라. 다시 얘기해서 협치를 강조하는 조항입니다. 협치를 강조하면서 강제하는 조항이죠. 협치를 강제하는 조항인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야당이 안건 조정위원회를 이제 요구했죠. 그랬더니 야당 몫으로 누가 보더라도 범여권 인사를 할 수 있는 김의겸 의원을 포함시켜서 안건 조정을 무력화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니, 김의겸 의원이 어떻게 야당 몫의 안건 조정위원입니까? 물론 당은 다르죠. 민주당이 아니기 때문에 야당이라 할 수 있지만 누가 보더라도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인사입니다. 예. 누가 보더라도 여권 인사인 거죠. 그런 인사를 포함시켜서 안건 조정을 하루 만에 통과시켜버립니다. 꼼수 아닙니까? 그냥 꼼수가 문제가 꼼수라고 표현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이거는 입법 취지를 몰살한 겁니다. 안건 조정의 입법을 왜 만들었는지 그런 조항을 왜 만들었는지를 아예 몰살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몰각시켜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협치를 아예 파괴하는 걸 떠나서 법치를 파괴하는 겁니다. 이 법의 조항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면서 무력화시키면서 그 조항 자체를 의미 없게 만들어버리면 이것은 그러니까 이 언론중재법의 문제는 뭐냐면 이것은 자유민주주의를 확대하느냐 아니면 다수의 독재로 가느냐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입법 과정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다수의 독재로 가는 거죠, 그냥. 어떤 안건 조정에도 이런 모든 어떤 그 다수의 독재를 방어할 수 있는 조항들 다 무력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전 이것이 단순히 언론의 말살뿐이 아니라 다수의 독재로 가는 길을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재명 기자의 개인적 견해였고요. 김영주 의원이 16대 때 의원하셨나요? 17대. 17대 때. 17대 때 이렇게 막 기립해서 결정하고 했습니까? 그때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4대법 해가지고 굉장히 흐름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 선진화법도 있고 실제로 일정 정도 그 법안을 숙성시킬 수 있는 시간을 만들자라고 합의한 거잖아요. 이제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보면 그 여당 자체가 큰 틀에서 보면 여당의 가치와 지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물론 이제 입법 취지의 의미를 알겠어요. 언론이 너무 무책임하다라고 하는 그리고 언론의 피의자에 대해서 그동안에 언론이 얼마만큼 책임 있는 자세를 취했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 공감해도 불구하고 이렇게 빨리 가는 이유는 솔직히 다 알다시피 법사위원장 있는 동안에 모든 개혁 법안을 처리하자는데 과연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국가적 개혁의 결과를 낳을 것인지 이게 개혁적 모습이냐? 그리고 국가의 어떤 글로벌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언론의 자유도라든지 말하자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점수에 있어서 이게 플러스가 되는 요인인가? 사실은 플러스가 안 되거든요. 이미 세계적인 언론 기관들에 있어서도 실제로 전단살포법이라든지 이런 언론법 자체는
오히려 현재 우리 정부가 갖고 표방한 촛불 정신이든 어떤 자유민주주의 정신과도 좀 배치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 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야당도 크게 잘만 조정해 보면 합의할 수 있는 법안이기도 해요. 원론적으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저렇게 무리해서 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내용은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고요.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이 절차상에 과연 민주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이재명, 김용주 두 분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비판적 의견 주셨고요. 그런데 이 집권 여당이 이런 식으로 통과시킨 게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21대 국회 총 13번의 안건조정위가 있었습니다. 안건조정위는 이재명 기자 잘 설명해 줬지만 여야가 이견이 있는 법안에 최장 90일간 수기를 하기 위해서 여야 동수의 의원을 강제하여 수기를 하고 토론을 해보자라는 좋은 취지의 제도인데, 안건조정위 13번 중 8건이 열린민주당 여당 출신 무소속 의원을 활용해서 법안을 처리해 왔다는 겁니다. 안건조정위를 무력시킨 거죠. 무력화. 이번에 언론중재법에 누가 보더라도 친여 성향의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김의겸 의원을 야당 몫으로 넣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에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야당 몫으로 넣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에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을 같은 방식으로 활용합니다. 과연 이렇게까지 하면서 법안을 통과시켜도 되는 것이냐? 법률가인 정혁진 변호사님께 묻겠습니다. 이렇게 법안 통과하면 혹시 대선에서 정권이 바뀌면 이 절차상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똑같은 역풍이 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2년 뒤면 또 그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바뀌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거는 법의 취지를 완전히 일탈하고 왜곡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앵커께서 잘 말씀하셨지만은 여당과 야당이 합리적으로 법을 만들려고 저런 제도를 만든 것인데, 그런데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대변인이었는데 그 김의겸 의원이 과연 야당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누가 봐도 눈 가리고 아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언론인 출신 아니었겠습니까? 언론인 출신이 정말로 저 언론중재법의 내용이 정말로 그 언론을 위해서, 언론 개혁을 위해서 합당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가? 제가 아는 대부분의 언론인들은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독 본인만은 그렇게 반대로 생각하는 것인지 그 양식 같은 것들도 조금 의심스럽지 않나,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참 저런 모습들이 과연 180석을 만들어준 우리 국민들의 뜻이었는가? 그다음에 우리 정치의 수준이 정말로 저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당에서는 이 법안의 내용에도 위헌성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도 논란이고 내용도 논란입니다. 일단은 김의겸 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에서 진중권 교수와 벌였던 대담 한 장면 살펴보겠습니다. 피해를 입은 한동훈 검사장,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잖아요.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결국 대선을 앞두고 야당에서는 여당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여당의 반박은 이 언론중재법의 취지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서다라고 여당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의 논란 내용은 가짜뉴스에 대해 손해액의 5배까지 언론사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게 하는 건데요. 배상의 산정 근거, 이중처벌 소지, 가짜뉴스를 과연 누가 어떻게 단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고위공직자는 제외라고 하지만 고위공직자가 전직일 경우는 가능하다. 퇴임 대통령도 문제 삼을 수 있다라는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외의 언론계에서 입장도 나와 있는데, 언론에 재갈 물린 위헌적 입법 폭거다. 한국 언론사의 유례없는 언론 자유 침해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정의당도
반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신문협회에서는 한국 정부가 비판적 토론을 억제해 최악의 권위주의 정권에 합류할 것이다. 국제언론인협회에서는 한국의 언론중재법 철회해야 한다. 매우 애매한 개념에 기초해 엄중히 처벌하는 건 명백한 언론 자유 위협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